안녕하십니까. 종합시도 맡기는 저자 고호석입니다. 오늘은 실담 참호 29번 이 다이의 기본형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자 밑에 이 점이 들어가 있는 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알파벳에 다르게 점이 들어가 있다든지 악센트가 찍혀져 있는 글자들은 빈도수가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소개되는 이 점이 없는 이 DA의 다가 훨씬 더 빈도수가 많으니까 나중에 또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배울 15개의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다이의 이 단음과 장음이 있겠죠. 이렇게 이 아로 아의 발음인 이 단음과 장음의 발음, 또 이의 발음인 이 단음과 이 장음의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져 있는 알파벳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알파벳에 영어 발음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일본에 있는 이거 발음의 알파벳 발음으로 일본어를 표기할 때 쓰는 알파벳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거의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의 발음이 있죠. 우의 단음과 장음의 발음, 또 이 A의 이 발음인데 A의 장음의 발음을 I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O의 단음과 장음 이렇게 아우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이 점들이 있는 글자죠. 점이 위에 있는 글자 암과 또 오른쪽에 점이 두 개가 있는 아흐 문자, 또 이렇게 이 별마다가 이제 르라는 별마다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르의 또 단음과 장음, 그리고 이 아의 발음을 뺀 이 반음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개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글자를 간단하게 봤고 이제 좀 정확하게 좀 큰 글씨로 또 알파벳을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단음에 다가 있죠. 단음에 다가 있고 또 이렇게 이 D자 밑에 점이가 들어가 있는 다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런 구별을 지금은 알파벳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구별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같은 한자로 표기를 해도 발음이 같은 한자다 보니까 또 혼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발음을 표기한다는 건 굉장히 예전에는 어려웠고 또 그런 또 이 발음의 표기를 또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워서 실탐자가 아무래도 공부가 좀 어려운 학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즘은 이렇게 알파벳을 표기하기 때문에 구별도 쉽고 또 이 외우기가 또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장음의 글자죠. 이렇게 D자 밑에 점이 들어가 있고 A자 위에 이렇게 악센트가 있다는 거 그 차이고요. 또 이렇게 이 발음이 이제 단음에서 이렇게 단장으로 간다는 거 이거를 이제 명심하시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쉽겠습니다. 우리 말은 이제 이 발음상으로는 단음과 장음이 있지만 표기로는 이렇게 단장을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표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읽을 때 구별이 어려워도 이렇게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확연하게 이 구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실담자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50음도에서 보셨던 이런 기본 자모, 50점에서 보셨던 이제 기본 자모를 보셨고 또 이렇게 이제 이 단어 이제 장음이니까 이렇게 악센트가 있는 이런 표시를 또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의 단음과 장음을 보셨고요. 자 다음으로 이 이의 단음과 장음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구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음을 듣고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발음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이 알파벳을 보면서 좀 구별을 하고 알파벳으로 해서 이제 좀 또 같은 알파벳이다 보니까 구별이 어려울 때는 또 이렇게 실담자를 가지고 병행해서 구별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음의 이와 또 장음의 이, 이렇게 D자 밑에 이제 점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알파벳 표기에서 이렇게 이 이자 위에다가, I자 위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표시를 해준다는 것. 이게 또 이 장음의 이 표기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음에서 장음으로 이 발음이 전개가 되고, 또 이 실담자에서는 이렇게 이 이렇게 왼쪽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 단음의 이 표시, 또 오른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길게 내려오면은 이 장음의 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화가 좀 심한 우입니다. 이 우의 표기가, 발음의 우 표기가 상당히 좀 변화가 심한데 그렇게 변화가 심하진 않는 다의 글자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 우에 단음의 우, 또 장음의 우가 있다는 거. 항상 또 이 D자 밑에 점이 있으니까 점을 잘 찍어줘야 됩니다. 점을 찍어주지 않으면은 또 일반 이 점이 없는 이 다의 글자이기 때문에 항상 점을 좀 잘 칠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 U자 위에 또 이 막대기를 표시를 해준다는 것. 이 발음이 또 구별하기 또 어려운 게 이 다음 글자가 또 이 가운데 또 H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발음을 듣고는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알파벳 표기를 보고 또 다른 또 실담제 표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나마 좀 구별을 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발음이 단음에서 장음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실담자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파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에 단음의 표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또 배운 것처럼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써주는 단음의 우 표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이 글자를 잘 보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내려와서 또 써주기가 또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을 해주든 아래쪽 내려와둔 그 글자를 써주는 또 그런 방식을 또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이 두 가지가 또 한 번에 사용되는 잠어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경우들은 또 단어를 보면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물결 모양을 파도 모양을 해주고 이렇게 장음의 우 모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단음의 A에 대겠죠. 대, 또 대 장음인 다이. 그래서 알파벳에 항상 이렇게 또 점을 찍어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알파벳 E자 위에 막대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가 아이로 이렇게 단음에서 장무로 변한다는 거, 이게 이 발음에서는 또 포인트이고요. 이 실담자는 왼쪽 위에서 이렇게 작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음의 아이에서는 이렇게 왼쪽 위에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경우도 이렇게 써주는 분도 계시고, 또 약간 떨어져서 또 또 글씨를 더 써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의 필법에 따라서, 서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단음의 A와 장음의 I를 배우셨고요. 이제 오 발음이죠. 이렇게 이 단음의 오, 도와 또 장음의 오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오로 써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점 찍어주고 또 이렇게 아우로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것. 이 단음이 이렇게 장음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때 이렇게 오에서 아우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또 이 표기상
이렇게 이제 오자 위에 이렇게 막대기를 내주는 일부 국가의 알파벳 쓰는 나라 중에 이런 표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표기가 아니라 아우로 써준다는 거. 그러면 이제 혼동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자 실담자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 왼쪽에 있는 거는 A의 단음의 표시이고 또 이렇게 이 오른쪽에는 I의 장음의 표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많을 때는 이렇게 왼쪽에 두 개 I의 모양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장음의 A 모양 세 개를 쳐준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서 또 쓸 때 표시를 하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위에 점이 들어가는 글자죠.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담과 다흐 이렇게 이제 점이 많죠. D자 밑에도 점이 들어가고 M자 밑에도 점을 넣어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D자 밑에도 점 찍어주고 또 H 밑에 점 찍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실담자에서도 이렇게 위에 점 찍어주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점 두 개. 이렇게 이제 점의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표시에 따라서 아가 다르고 우가 다르듯이 실담자도 이렇게 점 하나에 따라서 글자가 다르고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점에 따라서 또 글자가 달라집니다. 그런 관계로 이 다른 문자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표기가 중요하지만 이 실담자에서는 점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다가 결합된 글자이고요. 이제 별마다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르의 별마다가 결합된 이렇게 드르. 이 보시면 마찬가지로 또 알파벳이 좀 점이 많죠. D자 밑에도 점 들어가고 R자 밑에도 점이 들어가고 또 장음도 마찬가지로 D자 밑에 R자 밑에 점 들어가고 위에는 장음의 르 이렇게 표시를 또 막대기를 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번거롭게 보여도 이 표기에도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서 또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또 쉽게 또 이해하기가 또 쉽습니다. 이런 알파벳의 이런 표기는 우리가 공부를 할 게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학습의 방법이고 저도 실제로 이렇게 이 알파벳과 실담자를 병행해 가면서 병기해 가면서 이렇게 또 써보면서 또 실제로 이런 복잡한 자모의 기법들을 또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 자신감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실담자에서는 이 장음의 이렇게 르 표시를 또 아래쪽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원래 글자는 다른 글자인데 이렇게 이제 치해문과 결합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 장음의 르에서는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 또 위에다가 장음의 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드르 이렇게 드르 해주면 되겠고 매번 이제 이 별마다를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이 단음인 드르가 좀 많이 보이는 편이고 또 이 장음의 드르는 이렇게 르의 장음의 표기들은 그렇게 원전에서 이렇게 많이 좀 쉽게 접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편을 다시 만들어서 글자들을 이렇게 써보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원전에서는 빈도수가 굉장히 낮아서 거의 나오지 않는 이 자모의 기본형들도 좀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반음의 글자가 있지요. 반음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가 빠지고 D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이렇게 반음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실담자에서는 원래 이제 글자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빠집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빼버리고 보통 이제 여기 아랫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약간 좀 나와 있는데 좀 구별하기 위해서인지 이렇게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냥 그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써졌다는 거를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반음의 표시를 했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반음의 글자들은 윗부분을 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빼주는 경우도 있고 글자가 좀 구별이 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넣어주는 이렇게 경우도 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반음도 나오는 글자가 좀 있고 또 나오지 않는 이 자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이제 기본의 원리를 항상 터득하시면은 또 공부에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글자를 써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자모에서 보셨던 이 기본의 다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써주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곡선형으로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항상 우리 저 앞에서 설명했던 이 RA의 라의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 라의 하단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글자들이 또 많이 이렇게 글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실 글자인 또 이 타자, 이 TA의 타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쓸 때도 있고 약간 이렇게 나온 데서 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랑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표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표시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가 좀 중요하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 TA의 여기 이 글자가 이렇게 TA의 타고 여기는 이 DA의 D점 밑에 점 있는 다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좀 나중에 좀 배우다 보면 좀 글자들이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알파벳을 병행하게 되면은 그런 또 어려움들이 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글자를도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제 타와의 글자의 혼동을 좀 피해 주시고 아무튼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것 그렇게 했으면은 이 점이 아래쪽에 있는 이 다와의 구별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빼버리면은 TA 타와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이 아랫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알파벳이 끝났으니 실담자가 끝났으니 또 이렇게 알파벳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자 밑에 점을 써주면서 이렇게 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의 장음이겠죠. 자, 이렇게 똑같이 기본에 다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장음의 아 모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또 많이 보는 것도 외워지지만 또 이렇게 또 시간 날 때마다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려울 것 같아도 또 쓰고 보면서 또 읽어보다 보면은 또 흥미가 가는 게 이 실담자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음에 다를 써봤고요. 또 이렇게 알파벳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장음에 다합니다. 자 다음으로 단음의 이죠. D의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항상 이렇게 먼저 원형에 이렇게 다를 써주시고요.
왼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필기도구를 처음에는 가리지 마시고요. 쓰는 것이 중요하니까 연필이 됐든 볼펜이 됐든 이렇게 좀 뭐 사인펜이 됐든 간에 또 굵은 형광펜 이렇게 매직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도구를 또 해서 아무튼 처음에는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자신에 또 맞는 필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또 이 캘리그라피를 또 하게 되면은 또 좋은 글씨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렇게 또 알파벳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자 밑에 이렇게 점이 들어간다는 거 중요하고요. 이렇게 D 단음의 글자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자 장음의 D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기본에 다를 써주시고요.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길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음의 이는 왼쪽에 있다 보니까 좀 글씨가 좀 막 내리기 어렵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장음의 이 표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음의 이자 글자가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또 이 자기 나름대로 필체를 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장음의 이를 이렇게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 이렇게 장음의 D를 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잠옷만 주구장창 쓰다 보면은 좀 어렵긴 해도 기본 기초 편에서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좀 써주시고요. 또 이렇게 잠옷만 쓰기가 좀 지루하신 분은 또 단어를 써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범어천자문회가 단어가 많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단음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의 다를 좀 적당히 한 절반 정도 써주시고요. 작게 써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이 단음의 우 표시를 써주면은 글자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기본에 이 달을 써주시고요. 또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뒷점 밑에 점 찍어주시고 알파벳 U를 써서 이렇게 둘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워낙 변화량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기본형도 있고 또 변화형의 글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좀 글자가 너무 많다고 또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기초편을 배우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단어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이번에 제가 집필한 범어천자문과 범당소식 주석에는 이 단어가 한 몇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알파벳을 써가다 보면은 이 글자가 저절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래쪽에 파도 모양을 해주시고 이렇게 장음의 우 모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면서 또 바쁠 때는 또 이렇게 눈으로도 보시고 또 시청각을 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그 기법을 또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글자를 절반 정도 기본에 다를 써주시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파도 모양을 해주면서 장음의 우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알파벳이 또 남았죠. 이렇게 D자 밑에 점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U자 위에 이렇게
막대기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이라든지 막대기 표시가 일반 알파벳에는 좀 표기가 어렵습니다. 이 라틴 문자의 특수 문자에 가가지고 표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런 표기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죠. 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이렇게 기본에 다를 써주시고요.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생소하면서도 어렵지만 또 나름대로의 또 공부하면서 자기의 또 수준이 올라가는 그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또 그 즐거움을 만끽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실담자도 금방 익숙해지고 또 이 실담자를 터득을 해서 다른 학문을 접목해서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학문의 세계가 많이 발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 또 알파벳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D자 밑에 점을 찍어 주시고요. 이렇게 대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자, A의 장음이죠. A를 길게 이게 막대기 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I로 쓴다는 거 이제 아마 지겹도록 들어서 이제 금방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본에 이렇게 이 달을 써주시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알고 이 실담자를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무작정 범어천자문과 범어정명, 당번문자 그리고 또 다란이, 자전, 번역명의 네집을 이렇게 알파벳을 보고 또 실담자를 보고 써가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 알파벳도 써지고 실담자도 써지는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금방 그런 단계에 도달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살짝 띄어서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음에 I를 썼고요. 다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알파벳에 뒤에 밑에 점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다이 이렇게 I가 하나의 이런 발음의 글자라고 보시면서 알파벳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를 때는 이렇게 D도 끊어줘야 되고 A도 끊어줘야 되고 I도 끊어줘야 되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알파벳을 또 외워주는 게 또 그런 발음의 표기법을 또 우리가 알파벳 써가면서 터득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죠. 자, 이렇게 이 기본에 다를 써주시고 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 왼쪽에는 A의 단음의 표시 또 오른쪽에는 I의 장음의 표시 이렇게 쓰면서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에 다를 써주시고 왼쪽에는 A 모양 오른쪽에는 I의 장음의 모양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기본에 다를 써주시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알파벳으로 이렇게 D자 밑에 점 찍어주시고 O에서 이렇게 도를 써주셨습니다. 자, O의 장음이죠. 아우입니다. O 위에다 막대기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오로 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자, 기본에 이렇게 다를 써주시고 왼쪽에 두 개 방금 배우셨던 I의 글자죠. 그리고 여기 장음에 아 모양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다 보니까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또 써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나,
2개, 3개 이렇게 하시면서 또 뭐 자신의 또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또 쓰시면서 터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알파벳으로 이렇게 D를 써주시고 점 찍어주시고 이렇게 아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서 이렇게 3개가 하나의 이 발음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점 있는 글자 기억나시죠? 암의 글자 다음입니다. 자, 똑같이 기본을 써주시고 위에다가 점 찍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 점 찍어주시고요. 자,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알파벳으로 점이 많죠. D자 밑에도 점을 찍어주시고 M자 밑에도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정확한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점이 2개 들어가 있는 다의 글자죠. 자, 이렇게 기본에 글자를 써주시고 이렇게 점 2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H 밑에 점이 들어갔지만 약간 발음이 이제 좀 거칠게 해서 약간 K 발음에 가깝게 탁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이 원래 그 발음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점 2개를 해주시고요. 이 또 알파벳을 써야죠. 자, D자 밑에 점 찍어주시고 이렇게 H자 밑에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크 이렇게 좀 세게 좀 발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이 마다가 결합된 글자들을 배우셨고요. 이제 별마다가 결합된 글자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 발음에서 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본의 다를 조그맣게 써주시고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별마다의 르의 그 글자를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르의 표기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이 표시를 안 들어가게 되면은 이 TA의 타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면 글자가 혼동될 수도 있고 또 발음 때문에 혼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약간씩 이 실담자가 비슷한 모양끼리 혼동돼서 써진 경우도 있고 또 한자가 발음이 이상하다든지 한자의 글자가 똑같아가지고 또 실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전이라고 다 맞지는 않다는 것을 또 미리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알파벳 쓸 때는 D자 밑에 점 찍어주시고 또 이렇게 R자 밑에도 점을 찍어주십시오. 자, 단음에 이제 드르를 써봤고요. 이제 장음에 또 드르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글자를 써주시고 이 별마다의 르의 글자와 또 장음의 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에 다를 써주시고 이렇게 르를 써주시고요. 아가 빠졌네요. 아를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원형에 다를 써주시고 아래쪽에다가 르 표시를 해주시고 장음에 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알파벳은 이렇게 D자 밑에 점 찍어주시고 R자 밑에 점 찍어주시고 또 이렇게 막대기 장음의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별마다가 결합된 글자가 끝났고, 이제 반음의 글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 윗부분을 빼고, 아래쪽은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살짝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빼지 마시고요.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반음의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서 이제 좀 더 뺄 수는 있는데 글자가 이제 빠지지 밑으로 빼진 게 아니다 보니까 살짝만 해주시고 이렇게 반음의 표시를 해주면은 글자가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이 빠지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왼쪽만 살짝 해주시고 이렇게 글자를 써주면은 반음에 이게 D점이 점이 들어가는 A가 빠졌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반음이 남게 되면은 이렇게 이 아 발음이 빠지니까 드 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다가 결합되고 또 별마다가 결합되고 반음까지 해서 또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계속해서 공부에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